반갑습니다. 승주진입니다. 촬영을 기점으로 해서 엊그제가 3.1절이었고 이번 3.1절은 100주년이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의 또 기념 행사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념사를 제가 뭐 생방송으로 챙겨볼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 또 그럴 만한 뭐 가치도 크게 못 느꼈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원문이 또 기사로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엊그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3.1절 기념사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인식의 문제점과 그리고 그 연설문 자체에서도 뭐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제가 좀 오늘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봤었을 때 크게 이제 그 좌파주의적인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역사관이라고 했었을 때 대표주의가 유물론적 이제 사관을 들 수가 있겠죠. 마르크스가 이제 주장을 했었던. 그래서 마르크스가 생각했었던 역사 유물론적인 관점은 쉽게 얘기해서 역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관념이 아니다. 역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 요소에 따라 가지고 역사가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질 요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노동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층 프롤레티아라고 하는 그 혁명 계급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는 프롤레티아 해방 운동으로서 필연적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적 유물관이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부르지아지라고 하는 자본 계층의 이제 상징이죠. 그 계층은 이제 결국에는 뭐 몰살당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끝나고 노동혁명의 어떤 그 성공으로서 역사는 끝날 것이다라고 마르크스는 이제 예측을 했었습니다. 물론 역사는 그렇게 전개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 마르크스적인 유물론에서 봤었을 때 역사의 특징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펜앤드마이크 사설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본론을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의 모든 사실을 현재로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현재 있는 사실을 현재로 바라보지 않고 과거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현재에 투영을 해서 현재의 모습을 현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투영된 결과로서 본다라는 것이 이 마르크스적인 유물론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 마르크스적인 유물론이 혁명으로서 이제 쓰였던 것이 이제 스탈린이나 아니면 레닌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레닌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볼셰비키 혁명, 맨셰비키를 이제 몰아내고 볼셰비키라고 하는 이제 혁명을 했었을 때 그것의 기본적인 이제 골자가 바로 계급투쟁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적인 유물론은 이제 이 두 가지 갈래길을 크게 특징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연장선에서의 현재,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모든 역사적인 것을 계급투쟁 노선의 일환으로서 본다. 이게 일단 우리가 마르크스적인 유물론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어떤 역사관의 특징 두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도 전부 다 나타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영상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연설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자료를 좀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골자는 이것이죠. 과거를 우리가 청산을 해야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글쎄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를 청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성이 있어야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적인 역사관은 모든 것들에다 우리가 적용시키는 것도 문제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나 어떤 이념적인 바탕은 과거를 청산해야지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고, 그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생각이 이 연설문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빨갱이라는 표현이 됐건, 빨갱이라는 표현이 뭐 한 5번이 나왔거나 6번이 나왔거나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봤었을 때 현재를 우리가 잘 고침으로써 현재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감으로써 미래를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과거 청산을 똑바로 해야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 계속 보시죠. 자, 두 번째는 이웃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친일잔재 청산이라는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케이. 듣기에는 괜찮은 말이죠. 어떻게 할 겁니다. 그거는. 그게 중요한 말이죠.
이념적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들었을 때 오케이 친일전쟁청산이라는 것은 너무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자. 우리가 맨날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친일적인 어떤 그 마인드에 이제 빠져가지고 한일 관계를 갖다가 다 지금 파국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일 관계 지금 최악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지금 외교적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빠져 있었을 때 계속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나가자.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라는 건 뭡니까? 너무 우리가 과거의 사사건건 모든 일들을 다 현재다 투영시키지 말고 잊어야 되는 것은 잊고 해결해야 되는 것은 해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런 어떤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서 현재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과거 지향적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그게 바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일전쟁청산도 외교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내야 된다고요? 그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친일청산이라는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방식이냐 구체적으로 그 현실적인 대답을 우리한테 해주셔야죠. 글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청산 어떤 작업들 무슨 뭐 민족문화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과거를 부풀려서 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항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반일로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현 사태를 우리가 봤었을 때 과연 그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 방안이 뭔지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 단계에서 보시죠.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데 글쎄요, 뭐 권희영 교수님이 계셨으면 제가 권희영 교수님한테 좀 직접 찾아뵙고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도대체가 빨갱이라는 말의 기원을 어디서 저런 말을 듣고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여러 가지를 했고 책도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빨갱이라는 말이 일제가 독립군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만들어낸 말이다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3.1절 전날 처음 들었습니다. 글쎄요, 어떤 학문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역사적 사료가 있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좀 보내주시죠.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도 저거에 대한 근거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좀 읽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된다면은 글쎄요, 빨갱이라는 말이 과연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인가? 일제가 우리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글쎄요. 제 생각에는 6.25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빨갱이라는 말이 성행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조금 희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뭔가 뒷받침도 없는 사료도 없는 저런 얘기를 3.1절 기념식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공적인 어떤 자리인데 저런 연설에서 저런 말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빨갱이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또 다른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현 시대에 우리가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변형된 색깔론이라는 말도 쓰시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우리에 와가지고 누군가를 빨갱이라고 비판한다라고 한다면은 저 말에 따르게 된다면 저 말이 암시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내가 누군가를 빨갱이라고 몬다, 빨갱이라고 내가 부른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적인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빨갱이라고 불렀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친일파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빨갱이라는 말의 근원이 빨갱이라는 개념의 근원 자체가 친일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산물이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물론 몇 가지 사례들은 있겠죠. 어떤 사례들이 있겠습니까?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뭐 빨갱이라고 불러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자를 어떤 색출하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그거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런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나 빨갱이라는 이념 자체의 근원을 전부 다 친일의 잔재라고 몰아가는 것은 아주 심각한 역사적인 왜곡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라는 말을 이 3.1절 기념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그 빨갱이라는 말의 모든 원천을 들어보세요.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갱이라는 말의 모든 근거를 그리고 그 근원 자체를 전부 다 친일의 잔재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은 엄청난 역사적인 왜곡이고 그 목적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현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빨갱이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친일파적이다라고 몰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보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겁니다. 그 단계에서 보시죠.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 찍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가짜 공산주의자는 뭡니까 도대체? 그렇죠?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었대.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괜찮은 공산주의자도 있는데 괜찮지 않은 공산주까지 전부 다 싸그리 다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몰아가지고 괜찮은 공산주의자들은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이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의 뜻 아닙니까? 제가 지금 왜곡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글자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었다. 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가짜 공산주의자, 즉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괜찮은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몰려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될 법한 공산주의자까지도 진짜 진성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같이 묶여가지고 희생을 당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하게 반헌법적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공산주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공산주의자가 있는 것이고 가짜 공산주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적인 인식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될까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고 굉장히 염려가 됐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염려가 안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서 가짜 공산주의자는 누굴까? 여기서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아나키스트, 글쎄요 바쿠닌의 후예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채호 선생님이나 이희영 선생님 같이 의열단을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가짜 공산주의자는 누굴까? 바꿔 얘기한다면 공산주의라는 것의 중에서도 괜찮은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염려가 됩니다. 대통령님, 이 영상을 안 보시겠습니다만 꼭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이십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가 아닙니다. 올바른 공산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정도가 좋다, 정도가 약하다에 따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반헌법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죠. 자, 이런 말도 하시는데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의 사회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두 가지를 짚어드릴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좌우의 대립,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 사회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다. 완전히 역사적인 인식이 잘못되셨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됐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김일성이가 마오쩌둥과 스탈린이라고 하는 그 미치광이 독재자들의 그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빨치산 운동을 벌여가지고 세운 나라가 북조선이죠. 지금의 북한이 된 것입니다. 일제가 남과 북을 나눈 게 아니에요. 일제가 남과 북의 38도선을 그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됐던 거, 왜 도대체 남한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저것 발언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최초로 선포를 했던 것이고 우리만이라도 저놈의 지금 북한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가 저 스탈린과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미치광이 사상가들에 지금 물들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쟤네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만이라도 유엔을 통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라도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북한과 남한이라고 나뉘었던 기준은 일제시대의 잔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38도선을 그은 것이 아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북한을 사회주의에 물들게 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빨치산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세운 나라가 북한이 됐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식을 왜곡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 둘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도대체 이 빨갱이라는 말을 지금 이 3.1절에 와서 계속 쓰시냐. 그리고 왜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도 없이 친일파 그리고 이제 친일의 잔재로서 빨갱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냐.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을 왜 계속해서 쓰시는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현재 지금 순간에서도 누군가를 빨갱이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빨갱이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나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친일파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색깔론 아닙니까? 무슨 색깔론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계속 보시죠.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신한반도 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차이를 인정하자고요? 통일을 가는데 우리가 차이를 인정해가지고 통일이 된다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북한과의 차이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차이를 인정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죠. 다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틀림의 문제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국가입니다. 김정은이라고 하는 미치광이 독재자가 독재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북한이고, 한국은 대한민국으로서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차이를 인정하자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이죠. 그러나 차이라는 것과 틀림이라는 것을 구분짓지 않는 것은 왜곡이자 선동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이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입니다. 이념의 체제를 끝내겠다라는 것은 참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끝내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념의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끝낼 수가 있죠? 남과 북한의 차이점을 인정하자라는 것은 북한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대안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으로도 취약의 사태를 맞고 있고 현실 감각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바로 저런 점인 것입니다. 남과 북의 차이를 인정하자 그런 소리 나고 계시고, 이념의 대립을 끝낸 무슨 경제협력 공동체다? 이념의 대립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념의 대립이라는 건 끝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틀림의 문제입니다. 틀림. 오늘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3.1전 100주년 기념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드렸죠.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포인트를 좀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한 2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경제적인 인식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것까지 얘기 드리면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외환위기랑 그 다음에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촉발됐던 세계 경제 대공황,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까지 말씀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6가지만 지금 축약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이 지금 3.1절 기념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거는 틀린 것이 아니라,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잘못되셨습니다. 북한이라는 국가의 성질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시고, 이미 운동권 시대에서 갖고 있었던 그 역사관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는 바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역사관이 명확하게 자리 잡히셔서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